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뭐 앰프, 스피커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음악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차련악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첼로 음악들을 즐겨 듣는 편인데요. 가장 첼로곡 중에 뭐 최고는 역시 바흐가 작곡한 무반주 첼로 소곡이겠죠. 그리고 뭐 파발로 카잘스가 시작한 이 첫 번째 녹음한 이 첼로의 선곡을 그 후배 첼리스트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리스트들이 평생을 거쳐서 계속 녹음을 하고 음반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 알지 못해도 그 숫자가 아마 100장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첼로 선곡의 리메이크로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요. 일단은 바흐의 이 곡이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곡을 연주하는 악기와 그리고 연주자 그리고 녹음 기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곡으로 재탄생되기 때문에 이 곡은 발매되는 여러 음반들을 가능한 많이 들어볼수록 그 오디오 파일들의 기쁨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악기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첼로는 역시 뭐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의 스트라디바리와 뭐 과리넬리 뭐 그 외 유명한 악기들이 있습니다만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음악이 들리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역시 연주자의 그 곡에 대한 해석과 감정 그리고 어떤 첼로의 테크닉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작곡을 여러 가지 패턴으로 연주를 해내고 전혀 다른 곡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녹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디에서 녹음하고 또 어떤 음향옥과 그리고 마이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들을 연주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현재 바흐의 무반주 첼로 소곡을 들을 만한 좀 기념비적인 음반들은 어떤 것이 있고 오늘 비교 청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역시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소곡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냥 일반적인 심심풀이 연습곡으로만 인정이 됐을 때 스페인의 이름 모른 고서적 책방에서 이 전본의 악보를 13살 때 발견을 해서 15년간 이 곡을 연마한 다음에 완성 연주를 해낸 사람이죠. 파발로 카잘스. 거의 100년을 살았고 엄청난 흡연 중독자였었고요. 그리고 뭐 나치에 대항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의 무반주 첼로 소곡을 완성해서 연주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분의 녹음은 1939년에 녹음돼서 사실 오디오 파일적으로는 의미는 없어요. 되게 거의 모노에 가깝고 잡음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의 그 연주 패턴과 해석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경에 달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야노스 스토커라는 헝가리 출신의 첼리스트고 장한나 씨의 스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연주하는 첼로가 스트라디바리인데요. 뭐 지구상에 몇 없는 악기죠. 연주자의 감정 표현을 최대한 절제해서 그 곡과 악기의 순수함을 부각하는 연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정말 스트라디바리가 뭐 하나에 200억씩 팔린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정말 악기의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그런 음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장 명반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에르 푸르니에라는 프랑스 첼리스트인데요. 이분은 원래 피아노 전공을 하다가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첼로로 연주를 했는데 뭐
워낙 고풍스럽고 우아하고 단아한 외모의 음악도 그렇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첼로의 황태자라고 걸려 있고, 특히 일본의 그 고노 작가라는 분이 이분이 연주한 무반주 첼로 소곡을 찬란한 무지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찬을 했습니다. 지금 보는 아키브의 이 음반이고요. 그래서 이 고노라는 작가가 오토그라프도 정말 좋아하고 첼로도 정말 좋아해서 뭐 이 두 개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작가 생활을 포기하고 뭐 저기 출판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포르노 책을 그렇게 열심히 평생 썼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피에르 푸르니에의 황금빛 찬란한 무지갯빛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스트로포비치죠. 이분은 아제르바이잔 출신이고요. 저는 아제르바이잔 그쪽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이쪽과 한국의 어떤 정서가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첼리스트로는 이분을 가장 좋아해요. 로스트로포비치. 왜냐하면 이분의 연주를 들어보면 어떤 한의 정서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잘 맞고 클래식을 약간 동양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분의 연주도 들어보고요. 다섯 번째는 헤인리치 시프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악평을 하는 평론가들은 연주 자체가 너무 경망스럽다라고 혹평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소곡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연주하는가라고 경이로울 정도의 연주를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파올로 판돌포인데 이분은 첼리스트는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갖고 있는 이 악기가 비올라다 감바라고 해서 첼로는 바닥에 이렇게 받침짓을 놓고 하지만 이거는 그 부분이 없고 무릎 사이 위에 올려놓고 연주하는 악기라서 비올라 계통이고요. 첼로와는 전혀 다른 악기입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는 바흐 시절에는 이 비올라다 감바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 첼로 무반주 소곡은 첼로를 위한 게 아니라 비올라다 감바를 위한 곡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걸 연주했고요. 오늘 비올라다 감바로 연주되는 무반주 첼로 소곡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터 비스펠베이는요. 현대에 가장 흥행이 좋고 인기가 있는 첼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고요. 뭐 거의 매진이 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현재 당대에 가장 유명한 첼리스트고 준비한 녹음도 2012년 버전으로 아마 최상의 녹음 상황과 테크닉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파올로 베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태리 사람이고 이분도 역시 어떤 이태리 사람들이 해석을 해내는 첼로 무반주 소곡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뭐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요요마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대만 출신이고요. 중국계이며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뭐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정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분의 연주를 약간 들어보면 중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클래식인지 아니면 중국 음악인지 헷갈릴 정도의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세계적으로는 워낙 유명한 요요마이기 때문에 오늘 소니 버전으로 1982년 버전을 한번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9개의 전 세계적인 명반 바흐 첼로 무반주 소곡을 준비했고요. 음악은 궁극의 앰프 EL84 푸시풀 3극 연결 앰프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타노이 오토그라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노이 오토그라프는요. 섬세하고 명징한 것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결들이 살아나는 첼로의 배음을 표현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차련악기로서는 최고의 스피커다라는 평가를 받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약간 음상이 흐리고 뭐 이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라고 평가를 하는 방향은 맞지가 않고, 그 고유한 단풍나무의 첼로의 배음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9명의 첼리스트들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유튜브에 보면 안인모 피아니스트가 하는 꼭 알아야 하는 첼리스트 탑 10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 채널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바흐 첼로 스위트는요, 총 24개가 있는데 파올로 카잘스부터 1939년 버전, 뭐 폴, 그다음에 피에르 마루에시, 뭐 쭉 해서 총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엘 디엘튼의 성당에서 녹음된 것은 다른 청음곡으로 한번 들려드렸고요. 그래서 차련악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첼로 스위트 음반들을 모아서 수집하는 그런 취미도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음을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가 됐나요?